지난 2일 영국이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것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선주문한 영국은 연말까지 1,000만 회, 즉 500만 명을 상대로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노인과 의료 종사자부터 먼저 접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내에서는 백신 사용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승인한 것을 두고 비상한 보건위기에 신속히 대처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비판론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승인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평가에서부터 지구촌의 노력을 자기 공로로 돌리는 잘못된 애국주의라거나 유럽연대를 해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돌출 행동이라는 것이 비판자들의 지적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단행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효력이 유예되는 전환기간을 보내고 있어 아직 유럽연합의 법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자 유럽의 전반적인 의견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승인 때문에 유럽연합도 신속하게 백신을 승인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확인 결과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유럽의약품청이 팬데믹이라는 비상 국면에서 유럽연합의 규제 메커니즘을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실제로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효과를 심사해 29일까지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속도보다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인데요.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 제약업체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발보다는 이를 검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되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 백신의 경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정석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약업체들도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유럽 곳곳에서는 백신을 거부하겠다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보다 백신을 먼저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하던 일본인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사실상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서둘러 사용 승인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생겨 제약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주려고 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배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또한 백신 도입과 접종 전 부작용 면책 요구를 수용하고 백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입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안전성 검증 후 도입을 선택했습니다. 도입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안전성을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가급적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5.9%, 기타는 1.9%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쏟아진 비아냥에 일본에서 진행되는 베타 테스트를 좀 지켜보고 사자, 무조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겼다 졌다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백신이 완성돼서 유통된다는 느낌보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단계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일단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제약사들의 부작용 면책 요구가 밝혀지자 한국이 일본에 완패했다던 반응은 어느새 잠잠해졌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한국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를 구매한 한국을 조롱하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곳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까지 3개의 제약사들과 1억 4,5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 계약 보도는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질병관리청이 직접 나서 해명을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논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만일 마무리되는 협상이 있다면 결과를 종합해 조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하니 구매 계약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 될 듯합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백신 외교를 견지해왔는데요. 영국이 화이자 백신 승인 및 접종에 나서며 해당 전략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제약사들은 우린 환자가 없어 불리하다라는 변명을 구구절절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0일 화이자 백신 첫 운송 물량이 미국에 도착했고 당장 다음 주부터는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길 간절하게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